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간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피규어 하나 추가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오브젝트 하나 추가해주겠습니다. 트러스보다 큐브를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Z방향으로 이동시켜줄 겁니다. 어느 정도 이동시켜주냐, 한 500 정도 이렇게 이동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라이트 뷰에서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고로 쉐이딩을 하고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지금 얘는 이 원점으로부터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Z방향으로 500cm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피규어가 움직이면 얘도 따라다니게 하고 싶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동됩니다. 컨트롤 Z, 얘도 그렇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동됩니다. 그런데 얘가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이고 얘가 회전하면 얘도 같이 회전되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얘를 이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큐브가 얘의 자식이 되면 되는데 부모 자식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 큐브 자식을 클릭해갖고 부모 쪽으로 드래그해줍니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왼쪽으로 나올 때가 있고 밑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커서 옆에 화살표가 밑으로 됐을 때 이때 마우스 버튼을 손을 뗍니다. 그러면 이 큐브가 피규어 오브젝트의 자식이 됩니다. 피규어 오브젝트의 자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얘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같이 이동되고 얘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됩니다. 얘가 중심이 아니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조절한다. 사이즈 조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를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중심점이 되어갖고 스케일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오브젝트를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스피어를 토러스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토러스를 추가하고 얘를 또 한 요쯤 이렇게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얘는 얘는 1000 정도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얘도 얘의 이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물론 얘를 이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만들어줬을 텐데 이 트러스를 큐브의 자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트러스를 큐브의 자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자식을 클릭한 후에 부모가 될 오브젝트로 이동시킵니다. 지금 화살표가 왼쪽 방향으로 되는데 이때는 같은 레벨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식으로 만들려면 화살표가 밑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트러스는 큐브의 자식이 되고 여기 보면 계층 관계가 이렇게 라인이 형성됩니다. 트러스는 큐브의 자식이고 큐브는 또 피규어의 자식입니다. 그럼 이 트러스는 피규어한테 있어서는 손잡벌이 되는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 트러스가 큐브의 자식이 됐으니까 이 큐브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큐브를 이동시키면 밑에 자식인 트러스가 같이 이동됩니다. 이제 회전하면 어떻게 되냐, 회전하면은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같이 회전됩니다. 그럼 이 큐브는 또 얘의 피규어의 자식입니다. 얘를 선택하고서 얘를 회전시키면 자식과 손주까지, 자식과 손주, 즉 큐브와 토러스가 같이 회전되는데 이 부모의 피벗 포인트, 엑시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토러스가 큐브의 자식이 아니고 피규어의 자식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트러스를 클릭하고
피겨 쪽으로 갑니다. 피겨 쪽 가서 밑으로 흐르게 해도 되고 아니면 큐브 쪽으로 가서 큐브하고 같은 레벨에 있게끔 화살표가 왼쪽에 있을 때 이때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트러스하고 큐브가 이제 같은 레벨에 있으면서 피겨의 자식이 됩니다. 이번에는 얘들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 트러스보다도 이 큐브를 빼주겠습니다. 큐브 클릭하고 들어가줍니다. 밖으로 빼줍니다. 화살표가 왼쪽 방향으로 있을 때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얘를 클릭하고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얘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큐브는 제거해 주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하고 Z, Z. 지금 이 피겨, 트러스, 큐브가 있는데 얘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즉 계층 구조를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피겨 선택하고 이 오브젝트로 가면 그룹을 해제할 때 사용했던 Shift G 똑같은데 Expand 오브젝트 그룹입니다. 얘를 이용해주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즉 계층 구조 관계가 해제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동되거나 회전되거나 또는 스케일이 조절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부모로 해서 얘가 따라다니게 하고 싶다. 그럼 자식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이 큐브가 피겨를 따라다니게 하고 싶다. 즉 피겨를 큐브의 부모로 모시고 싶다. 그럼 큐브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피겨 쪽으로 와서 화살표가 아래쪽에 있을 때 이때 마우스 버튼을 설정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모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물론 자식은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부모에게 영향을 안 주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부모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식 오브젝트에 어떤 트랜스폼, 이 트랜스폼은 포지션, 스케일 또는 로테이션 세 가지를 모두 의미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트랜스폼에 변경됨에 따라서 자식은 어떤 식으로 트랜스폼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피겨하고 트러스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얘가 지금 1000cm인데 헷갈리니까 500 정도로 하겠습니다. 50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Z방향으로 500 떨어졌다는 얘기는 XYZ 이 좌표쪽, 지금 여기는 Z축, 여기는 Y축 보이지 않지만 모니터를 찌르고 있는 방향 X축 방향입니다. 지금 Z축으로 500 떨어졌다는 얘기는 XYZ축이 000인 점으로부터 Z축 플러스 방향으로 500cm 중심점이 500cm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되면은 계속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Z 하고 500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를 여기에 이제 자식으로 엮어줘 보겠습니다. 트러스를 클릭하고 피겨, 다시 클릭하고 피겨. 그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된데 얘들 잠깐 알아보기 쉽게끔 페런트라고 하고 얘는 더블 클릭해갖고 차일드라고 하겠습니다. 부모하고 자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부모를 클릭하고 부모가 이동하면 자식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또는 스케일을 조정해도 부모한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선택했을 때 얘는 여기 회전이 약간 되는 상태인데 여기 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잠깐 그룹을 해제한 상태에서 얘 000, 얘 0,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좀 맞춰놓고 위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차일드를 패런트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얘를 한번 이쪽으로 쭉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동시킨 다음에 얘 위치 보면 Z축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만큼 갔습니다. 근데 자식 오브젝트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식 오브젝트의 좌표를 보니까 500cm입니다. Z축으로 여기 500cm에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 마이너스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따라와 갖고 원래 얘가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한데 얘 선택해 보니까 자식 오브젝트 선택하니까 계속 Z 좌표가 500cm인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회전을 시켜줘 보겠습니다. 얘를 회전시켜 주기 위해서 클릭하고 이렇게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얘 지금 회전됐습니다. 이 오브젝트 선택해 보겠습니다. 회전 얼마나 됐냐? 마이너스 45도 해주겠습니다. 부모가 패런트가 회전되니까 자식도 같이 따라서 회전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 위치도 계속 500 여기에 있다고 그러고 회전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X, Y, Z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얘 회전되어 있는 겁니다. 좀 아까 일자 형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회전이 되는데 여기가 회전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특정 오브젝트를 다른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바꿔줬을 때 그 자식 오브젝트의 이 코디네이트에 나타난 값들은 이 자식 오브젝트는 더 이상 여기 원점 XY, Z의 원점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 오브젝트와 부모 오브젝트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값이 변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 얘하고 떨어져 있던 위치는 500cm였습니다. 회전을 해도 계속 500cm고 이동을 해도 계속 500cm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500이 되고 여기 회전은 왜 변화가 없냐? 얘가 회전한 만큼 얘도 회전했기 때문에 두 개의 회전된 정도 값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얘 위치는 얘는 분명히 x, y, z 좌표에서 z 좌표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000인데 이쪽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기 z축이고 그럼 실제 얘는 포지션이 변경됐고 회전도 되는데 그 값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서 확인합니다. 여기 오브젝트 렐러티브 상관 값이고 여기는 절대 값인데 여기를 월드 값을 바꿔주면 이제 제대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Y축으로 얼마 이동했고 Z축으로 얼마 이동했고 그리고 45도 회전했습니다. 얘가 45도 회전하니까 얘도 같이 45도 회전된 겁니다. 이쪽하고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차일드 오브젝트는 부모 오브젝트와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값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차일드로 나와 있습니다. 트러스 오브젝트, 차일드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월드 좌표 x, y, z 000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좌표가 y와 z축으로 마이너스로 가 있고 그 다음에 45도 회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모자식 관계를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해제해 보면은 오브젝트에서 Shift G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좀 아까 보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수정돼서 나타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한 이 오브젝트가 현재 이 원점을 기준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 있고 기본 좌표 여기 한번 다시 컨트롤 Z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얘를 잠깐 빼주겠습니다. 얘를 잠깐 이렇게 빼주고 부모자식 관계 빼줬는데 얘 지금 500입니다. 얘 500인데 얘하고 얘를 다시 또 차일드로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부모자식 관계인데 차일드가 마이너스 500cm입니다. 이 얘기는 이 페런트 오브젝트와의 거리가 50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해제해주고 얘를 이쪽으로 한 100 정도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얘를 마이너스 100. 얘는 지금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니까 이번 부모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얘는 500 떨어졌으니까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500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 오브젝트하고는 600cm가 떨어진 걸 겁니다. 얘가 여기서 100을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이 차일드를 페런트에다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600이 나옵니다. 이제 얘하고 얘 여기에 나타난 값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값은 자식 오브젝트가 부모 오브젝트로부터 얼만큼 위치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럼 실제는 월드로 봤을 때는 원점으로부터는 500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특정 오브젝트가 어떤 다른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파악할 때 이쪽에서는 부모 오브젝트와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값이 나타나고 이 자식 오브젝트의 실제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월드로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해당 차일드 오브젝트의 포지션이라든지 사이즈, 로테이션 값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